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실제 매수하고 보유 중인 종목을 통해서 그 종목은 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매수한 지점은 그 지점에서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매수한 종목들을 현재도 대부분 보유 중인데요.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도 시점은 어디쯤에서 예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히 보유 종목을 체크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단기 매매 계좌에만 지금 현재 7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유한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수익률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최대한 높이고 손실난 종목은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방송 꼭 잘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7종목 정도 되는데, 최근에 어제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나마 수익률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 이상 상승되는 종목도 두 종목이나 되고, 그리고 5% 이상 상승, 2% 이상 상승하는 종목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 DR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R텍이라는 종목은 어제 매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를 친 종목을 활용한 매매 기법,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상한가를 친 종목 5월 22일하고 6월 13일 날 두 번의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2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통해서 이 DR텍을 어제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이 종목이 물론 기관은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은 외국인이 관심을 둬서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R텍이라는 종목이 현재 어제 사서 7.68%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요 노란 선 보이죠?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봉의 361선입니다. 이 노란색 선이. 그리고 일봉의 361선은 월봉의 21선과 유사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당연히 이 검은 선이 월봉의 21선인데요. 딱 21선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래서 일봉도 보면은 이 361선에 주가가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이 361선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361선이 월봉의 21선이고 이 선을 뚫게 된 경우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DR텍이라는 종목도 이 361선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이 361선을 뚫고 크게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내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오늘 종가가 1770원입니다. 그런데 5일선은 1670원입니다. 이 종가가 5일선보다 대략 5%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주가 이평선하고 5일선 이평선하고 이 종가하고 이격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도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격도가 큰 종목은 수익을 줄 때 매도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 종목이 장 초반부터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물량의 50% 정도는 익절하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 361선을 뚫고 거래량과 함께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오텍이라는 종목은 이틀 전에 산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기간 추종 매매 방법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이렇게 제가 일전 방송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관 매수 추종 방법이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21선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시점, 이 시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 계속 나오죠. 361선을 강하게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텍이란 종목은 현재 대응 방안을 할 때 이 뉴스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8월 26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어디였죠? 그 미국 헤지펀드였죠. 헤지펀드가 경영 참여, 미국 헤지펀드 뭐 사이언 에셋이었나요? 그게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로 8월 26일 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이 오텍에서 자사주를 50억 원어치 매수를 한다는 그런 공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와 이 오텍의 이 경영권 싸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361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다. 그리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 DR텍 종목과 마찬가지로 5일선하고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4% 정도 5일선이 아래 정도 있는데, 이런 종목도 내일 또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물량의 일정 부분을 익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이렇게 정고점을 강하게 상승한다면은 더 큰 상승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이 오텍이란 종목도 한번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써봤고요. 다음은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링크 제네시스 종목도 상한가를 이용한 활용 매매 기법에 의해서 6월 19일 날 상한가를 쳤고, 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도 또 나오죠. 361선 노란 선이요. 이거 참 중요한 선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차트에 361선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종목 검색할 시 항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1선을 지지, 21선과 함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는 중인데, 이 종목도 내일 큰 악재가 없다면은, 그런데 이 종목도 동일하죠. 보면은 5일선하고 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할 시 이 종목도 일정 부분을 익절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BMT라는 종목입니다. BMT라는 종목도 이 상한가 매매를 활용한 상한가 종목을 활용한 매매 기법으로 매수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만약에 21선 종가로 21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거의 제 매수가에서 아마 매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 종목이 내일 또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한동안은 갖고 가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21선이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도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통한 가격 조정, 그리고 21선을 평행으로 높이는 기간 조정. 그래서 어제쯤에 매수를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계속 그다지 큰 힘을 하지 못하다가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오면은 이게 시간의 매매에서도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지 디스플레이는 뭐 힘이 별로 없는지 또 의외로 시간의 매매에는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도 내일 좀 상승 흐름을 보고 내일 힘이 없다 그러면은 좀 작지나마 익절을 하는,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TH입니다. 아마 어제 방송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 종목은 얘기 안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신규로 편입한 종목입니다. 이 편입한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한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포스코 엠텍은 어제 이 종목 찝찝하다고 제가 감정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매매 원칙이나 기준에 없이 이 어제 대북주 지수가 그토록
2%씩 상승하는데 코스닥이 제가 가진 종목의 상승률이 미비해 갖고 이 대북주 테마 때문에 제가 조금 뭐랄까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매수하는 시점은 주로 21선 부근인데 이렇게 크게 높이 뜬 종목을 종가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였습니다. 좀 불안한 위치에서 원칙을 어기고 매수를 하였죠. 아니나 다를까 뭐 미국에서 이 대북주 테마주를 찬물을 끼얹는 트럼프의 한마디가 있었죠. 우리는 아직 북한에 갈 준비가 안 됐다. 그 말과 동시에 오늘 동시호가 때 마이너스 2%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은 동시호가 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가로 매도를 할 경우 한 번은 버텨주면은 분명히 어제 종가나 그렇게 어제 종가 근처까지는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시가에 매도하지 않고 조금 참다가 그래서 보합 수준인 부분에서 매도를 하였고 다 합해서 1% 수수료를 포함해서 1% 이내에서 손절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수한 종목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수익률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떠한 능력이 있던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던 그 종목이 매수한 종목이 항상 상승한다는 100% 상승한다는 확신을 갖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내가 매수한 종목이 무조건 상승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매매 기법, 완벽한 매매 기법, 뭐 어떠한 정보가 있더라도 그 앞으로 매수하는 그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전제로 우리가 매수하는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손실은 낮추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 관리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그렇게 1% 이내에서 수수료 포함해서 1% 이내에서 짧게 끊는 것도 우리가 10종목을 매수를 한다 치면은 진짜 상승하는 종목이 한 뭐 3종목, 4종목만 돼도 그 사람은 종목 선택을 참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뭐 6, 7개 종목이 손실이 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손실난 종목은 최대한 빨리 매도를 해서 자신이 매수한 가격에서 또는 그 가격보다 뭐 1% 정도 이내에서 빨리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하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매수한 종목이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잘 맞아 떨어져서 종목을 잘 선택해서 수익이 난다면은 그러한 종목은 오래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 곧 하루하루 쌓이면 내 계좌를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스코 엠텍이 제 매수 기준에 어긋나기도 했고 또 제 생각과 달리 이런 대외 악재 트럼프의 말 때문에 하락한 것 때문에 빨리 끊어냈습니다. 대신 제가 매수해서 잘 오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끝까지 보유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이 종목들을 매도한다면 당연히 그 포스코 엠텍 한 종목 매도한 거는 뭐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도 크게 미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매도 기준과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면은 빨리 짧게 손실을 끊어주는 그런 매매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다만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잘 움직인다, 상승을 좋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좀 더 길게 보유를 해서 수익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KTH는 오늘 매수한 이유가 상한가 종목을 이용한 활용 방법을 통해서 7월 31일 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게 상한가를 치고 사실 이 부분에서도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종목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편입해 놨다가 오늘 21선을 지지하고 오르는 시점에 이 종목을 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또 수익이 나거나 뭐 손실이 날 경우
21선을 종가로 깨고 내려오면 내 매수가에서 매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수익이 난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도 이거는 기관 매수 추정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지점에서 21선이 하향을 멈추고 그리고 상승 추세로 바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아직 매수가에서 뭐 세금을 빼더라도 현재까지는 0.15% 수익은 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21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제가 매수한 가격하고 유사한 가격대가 될 수 있어서 매도를 해서 손실을 짧게 내고 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아직 21선하고 크게 벌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그리고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종목들을 내일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을 당연히 이렇게 들으시지만 마시고, 아, 내가 이 종목을 이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매수했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언제쯤 매도를 할 것인가, 그 매도 시점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와 더불어 보유 종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그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도 꼭 생각을 하셔서, 손실난 종목은 최대한 빨리 자르고, 그리고 이익난 종목은 최대한 길게 들고 가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 방법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